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 빅리츠입니다. 자, 1980년대에 배우는 일본의 버블에서 배우는 한국 시장의 미래. 자, 일본도 예전에 보면은 지수만 올라가면서 대형주들, 자, 요런 것만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올라가고 막 이럴 때 일본도 이런 적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이익이 많이 나고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이익이 많이 나는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나왔던 거. 그리고 버블의 끝은 어떤 건가? 자, 그 이제 반도체 다음 섹터는 2차전지 금융주 AI 로봇,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좀 빠졌네요. 여기는 이거 이제 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놓는데 요거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미국의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토요타 그리고 소니, 여기 이 부분을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 은행, 증권, 부동산, 제조, 개발, 성장 뭐 이런 쪽으로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시장을 봅니다. 자, 주의사항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우리 여기 카페, 다음 카페에 빅리치의 경제 카페 여기를 들어가 보면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 그러니까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는 얘기를 타이틀로 걸고 보죠. 여기 최신 글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표현하는 법을 보면은 뭡니까? 머니 무브. 자, 이제 돈이 움직인다. 머니 무브는 반드시 나온다. 어디로 이제 움직일 것인가?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쿠폰만 해도 이미 지금 13조가 풀리고 통화를 엄청 풀고 반도체 등등등 뭐 AI 관련해서도 엄청난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올라는 가고 있는데 모든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처럼 어려운 장은 없다고 그러죠.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뭐 이런 몇 개 종목만 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코로나 이후 힘든 장을 견뎌왔지만 지금처럼 쏠림이 나오면서 파생 상품 쪽이나 이런 쪽에는 좀 수익을 낼 수 어려운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이 심리학적으로 올라는 가는데 내 것만 빠질 때는 공포감이 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은 과연 이게 정상적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야. 투자가 그렇게 쉽다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경제 역사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그 게시글도 써주고 이랬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유동성으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상승이 온다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 돈이 쏠리면 주식시장의 대형 주도주가 먼저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자, 여기를 보면은 이게 하나 빠졌다. 하나 빠졌는데 요걸로 먼저 봅시다. 요걸로 보면은 일본의 버블, 자, 일본의 버블 부분을 보면은 이게 뭡니까? 대형주. 그 다음에 일본은 1985년 프라자 합의 이후부터예요. 이 세 배가 올랐는데 이때를 보면은 대형주.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죠.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제가 파일을 빨리 불러와 가지고 요 좀 크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녹화하는 묘미죠.
뭐 제가 여러분들 편집은 안 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양해를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85년도부터 1990년대까지 대형 수출주가 상승을 했죠. 프라자 합의 이후에 금리가 인하되는 이런 부분.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것도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수출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유동성 공급이라는 거는 돈을 푼다는 건데 얼마나 많이 풀면은 요 기관이나 이런 자금이 유입되면서 토요타, 소니, 히다치, 대형 은행주, 증권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장이 주도하면서 1단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뭐 이런 애들 있죠. 막 지금 올라오고 있는 애들, 시가총액 큰 애들 움직임이 지금 가장 좋은 이런 상황이고, 이 금융증권주들도 지금 올라오려는 이런 부분. 근데 1987년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이제 이런 대형주들이 오르고 나서는 금융주나 부동산주가 폭등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지금 부동산을 잡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에서 한 뭐 몇 주 걸러 가지고 실시간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부동산을 얘기해준 이런 애들을 좀 중점적으로 지역별로 보면서 보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조금 우리는 정책적으로 막고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일본의 버블기를 먼저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고 1988년도는 중소형 테마주 광풍이 일어나. 결국은 뭡니까? 이런 부분이 이런 순서대로 올라가면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테마주 이거는 좀 같이 병행을 하는 건 있죠. AI나 로봇이나 반도체나 뭐 이런데 중소형주나 이런 2차전지나 원전이나 뭐 이런 애들 있죠. 아무튼 특히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런 애들은 아직 오르지도 않은 애들이 많아요. 근데 얘네들은 나중에 안 오른 종목을 찾아라는 심리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 개인 투자가들이 대거 유입되는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쪽으로 몰리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다 몰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1990년도에 니케이가 13,000에서 39,000까지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급락이 나온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는 아직은 멀었다. 어쨌든 우리는 2만 포인트는 넘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는 1995년 역프라자 합의 이후에 달러가 내려가니까 역프라자 합의 이후에 2000년대까지는 IT 대형주들 이때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시스코, 인텔 뭐 이런 애들이 주도해서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1997년부터 98년은 인터넷 통신주, IT, 그리고 뭡니까? 인텔의 CPU를 장착한 286, 386, 486 이런 게 나오면서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나왔죠. IT 투자 열풍이 확산되면서 벤처 캐피탈 자금이 급증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눈여겨볼 때예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하고 이때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약간은 이런 복합적인 흐름이 나오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죠. 인터넷, 통신, 미디어 기업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요 IT 버블을 가는 거고 이때 닷컴이 나오면서 닷컴 버블까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뭐 인터넷에 골뱅이나 뭐 이런 것만 들어가면 닷컴이 나오면 골뱅이 점 무슨 여기 뭡니까 점이 닷컴이죠. 뭐 com이나 뭐 이런 걸로 나오면 난리도 아니었던 이런 시절이 있었죠. 아무것도 아닌데 실적보다는 기대감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중심이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지금의 미래지향적인 부분, 지금의 AI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1980년대보다는 이때가 닷컴 버블이 나와서 이렇게 망가지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나스닥은 5배 상승 후에 폭락이 나왔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2005년부터 금융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WTO 가입을 하면서 은행, 석유, 철강, 인프라, 국유기업 이렇게 올랐는데, 대형주가 올랐는데 2005년부터는 부동산 건설주가 엄청 급등을 하다가 이게 이제 거품이 얼마 전에 빠졌죠. 근데 지금은 뭐 이게 한번 이렇게 발동이 걸리면 오래 갑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2008년도에 거품이 꺼지는 이런 부분을 받고 항상 끝에는 중소형주. 자,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움직임들이 좋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섀도우 파이낸스, 이 그림자 금융이 확대되면서 굉장한 버블이 일어났던 부분이고, 우리나라의 버블로 따지는 데는 2010년도, 17년도 이때 여러분들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일어나면서 뭐 차화정 뭐 이런 쪽으로 보고,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 수출주 강세였고, 17년, 18년에는 2차전지 신성장주들 이런 부분이 올라갔고, 2018년, 20년도 코로나 때 좀 한번 여러분들 좀 많이 빠진 부분, 2020년도 이후에 조정 및 재편,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고 나서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 부분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진행 중입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진행 중인데, 공통적인 패턴을 보면은 대형주 상승, 금융 부동산, 그리고 중소형주, 테마주, 자 이런 식으로 가고, 버블 붕괴 조정이 나오니까 지금은 이쪽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죠. 근데 이거는 금융 부동산도 있지만 우리나라로 보면은 좀 더 갈만한 섹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 유동성이 먼저 나오고 기대감이 나온 다음에 과열 붕괴, 이 모든 버블의 공통적인 흐름이라는 것만 알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여기를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을 한번 봤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시장을 보시면 여기죠. 지금 그 부분이 지워져서 우리가 요 국가별로 봤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쪽을 한번 보시면 뭡니까? 여기는 일본을 이제 좀 늘려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보기로 하겠습니다. 늘려서 보면은요, 일본 시장을 늘려서 보면 과연 일본이 어떤 상황에 어떤 흐름이 나왔었냐, 이제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다시 보시면 국가별 뭡니까, 동일한 부분을 한번 봤었고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 보기로 해요. 자, 요걸 확대를 하면은 지금 이렇게 되죠. 일본의 지금 여러분들 버블장, 역시 대형주, 금융부동산, 중소형주로 확산이 됐는데, 대형주 올라갈 때 대표적인 종목을 보면은 토요타, 소니, 히타치, 대형 은행주, 증권주, 그리고 이제 뭐 미쯔비시 상사나 이런 상사주들이 많이 갔습니다. 무역 관련주들. 이때 당시에는 그랬고, 현대한국으로 치면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애들로 여러분들 볼 수가 있었죠. 요게 1985년부터 87년 이분 앵고 충격이 완화를 위해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풀고 있는 부분, 지금하고 여러분들 비슷하죠. 그쵸? 제2의 아베노믹스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죠. 초기 자금은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쪽으로 여기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조금씩 이제 커지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 버블이 본격화되면서 과연 우리나라는 지금 버블이냐? 87년부터 88년까지 일본의 경우는 주식, 부동산, 은행 대출 확대, 추가 투자 발생, 선순환 구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를 막고 있죠. 막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더 올라갈 준비는 돼 있는 부분. 특징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동시에 상승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대형주가 많이 오른 뒤 투자자들이 이제 안 오른 종목을 찾자.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나와야 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보여져요. 여기 중소형 제조업, 부동산 개발. 근데 이건 일본을 얘기하는 거야. 신흥성장주, 테마주까지 자금이 이제 번졌죠. 개인 투자자가 대거 유입이 되면서 기업 실적보다는 오를 것 같은 종목을 선호하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야. 그 우리나라도 여기에 비해서 봐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보면은 초기는 기관, 대형주 매수를 하고 중기, 이제 여기 외국인도 들어갔는데 일본을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중기는 개인 투자자가 유입이 되고 중형주 확산이 되고 후기는 개인 투자자들 광풍에 소형주 폭등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장이 끝나는 건데 우리는 아직은 이 정도는 아니죠. 자, 비교를 해보란 얘기입니다. 일본의 버블 당시 1985년 이게 왜 기점이 되냐면 프라자 합의로 일본의 엔화가 강세가 나오면서 돈이 몰리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빅리치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원 강세에 원화로 돈이 몰리면서 버블이 일어나고 달러는 더욱 약해지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케이 2500이 여기 프라자 합의 당시에 1300이 거의 39,000 4만까지 가면서 약 3배가 오르는 이런 부분. 후반으로 갈수록 기업 실적보다는 기대감, 오를 것 같다, 덜 올랐다,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여기 다른 부분을 좀 더 보시면은 일본의 버블장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일본의 버블이 일어나면서 그쵸? 1985년부터 89년까지 현대 한국 시장이 2020년대 중반하고 요 비교를 해보면 프라자 합의 이후에 금리 인하, 여기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의 저금리 환경, 기관하고 외국인 자금이 대형주로 이제 집중을 하는 이런 부분, 여기 기관 자금이 대형주로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우리는 기관 자금도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이야.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토요타, 소니, 이다치 이런 부분인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2단계는 주식에서 돈을 먹으면 부동산, 은행 대출, 주가 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어느 나라나 공통적인 부분이야. 주가가 많이 오르면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고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시 금융주, 건설, 부동산주 올라갈 가능성. 건설주나 이런 애들은 지금도 올라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린다고 그랬어. 우리는 좀 다릅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잠깐만요. 이제 우리는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는데 2차전지나 AI 로봇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이게 왜 AI나 여기 로봇주들, 그쵸? 여기가 좀 빠져 있죠. 원전도 들어가는데 원전도 안 들어가고, 이거 내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주, 여기 금융 부동산, 중소형, 버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는 신성장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핵심을 여러분들 보세요. 핵심을 보면은 모든 큰 유동성 장세는
대형주에서 시작해서 중소형주에서 끝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지만은 이런 흐름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현재 한국 시장에서도 유사한 순환 구조가 나오고 있고, 다만 일본과 현대 한국의 인구 구조, 부채 구조, 글로벌 환경에 따라서 동일한 결과는 보장을 안 하죠. 당연히 안 하는데, 지금은 반도체 AI가 주축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보면 돼요. 버블 후반부터는 실적보다는 기대감, 변동성 확대에 대한 주의, 포트폴리오 분산. 자,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요 한국 시장의 현실을 한번 보시면은요, 요걸로 한번 봅시다. 요걸로 보면은 한국 시장의 현실을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매우 높죠.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27% 정도, 그리고 ETF나 이런 부분은 여기 29%, 그리고 외국인들은 31%, 기관 투자가들은 28%, 얘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뭡니까? 얘네들이 리밸런싱을 안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만 더 오른다면은 뭐 어차피 안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10년간 여러분들 보면은 비중이 한 2.5배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만 해도 55조 정도를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야. 그것도 법을 바꿨는데 또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걸 보고, 기관들은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부분이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및 수익을 안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리밸런싱이 나오면은 분명한 거는 적당한 섹터, 올라가야 되는 섹터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섹터가 가장 좋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다음 섹터는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되고, 지금 나는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항상 이렇게 빠지면 기회가 찾아오는데도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사후 약방문이라고. 근데 어려운 줄은 알아. 지금 여러분들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어렵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으면. 얘네들도 지금 금요일날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만약에 삼성전자나 이런 거 있다면 여기 차익 실현을 하고 2단계 비중을 이제 축소를 하는 부분에서 과도하게 높아진 비중을 목표 수준으로 조정을 한 다음에 이제 다른 업종으로 올라가는 거죠. 성장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는 수익이 있는 것보다도 성장성이 있는 대로 이 대기업이나 그 금융투자 이렇게 하는 애들이나 연기금이나 ETF나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이런 준비를 하는 거고,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 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국가별로 요 법은 한번 보고 우리나라 시장의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 건지. 근데 나는 이번 주, 다음 주가 엄청난 기대감으로 쫓아온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병고기를 16일로 잡아주고 24일로 잡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 병고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10일, 12, 여기 16일이죠. 이날이 변동봉이 나오는 변동이 위로 올라갔어. 그 다음날. 그러니까 24일까지는 지수는 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오히려 좀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더 나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음봉이 나오면서 밑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위에 올라가서 시작합니다. 올라가서 시작하는데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베이시스 부분이,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죠. 내가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서 저번에 실시간 방송을 안 본 사람들은 한번 봐봐요. 빅리치에 이 가격 변동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워낙 그 파생이 비싸졌기 때문에 가격을 다운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요 1535, 그러니까 1531, 그러니까 요 1틱이 여러분들 지금은 25만원이에요. 이거를 125,000원이나 뭐 그 10만원이나 이렇게 낮출 수가 있죠. 그래야 여러분들 이 파생이 요 뭡니까 베이시스도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한국의 여기 현실을 보면은 요 비중이 매우 높아서 이거는 언젠가는 조절이 나와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 처음에 봤던 부분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앞으로 한국 시장을 보면은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중심에 대형주 장세 이후를 준비해야 돼. 이게 이제 요번 주 이제 돌아오는 요번 주 수요일이나 다음 주부터는 이게 순환이 진행이 돼요. 여기 있죠. AI 로봇, 전력 관련주, 2차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금융건설 요거보다는 또 조선주나 원전 관련주들, 전력이 이제 원전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그 유튜브 한 달에 2,900원짜리라도 계속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면 좋겠어. 이거는 공개를 하려다가 이 또 너무 중구난방인 것 같아서 제 팬들만 이쪽으로 가입을 하셔서 보라고 하는 거니까 아침 방송을 그렇게 해서 보시고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만약에 지금 보면은 이 공부를 하러 들어와도 돼요. 여기 빅리치 경제 카페에 여러분들 지금 요 신규 회원들 모집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러 들어와도 됩니다. 충분히 이거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나는 보고 요번 주를 준비하면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소형주 성장이 확산되는 구간이 이거는 거의 끝날 때쯤이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2단계 3단계 부분들이 진행이 돼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역사적인 패턴이 유사하다, 매우 유사하다. 대형주 먼저 가면서 성장, 그리고 금융건설, 중소형 여러분들 안 오른 애들, 오를 수 있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나중에 장을 끝내는 부분인데, 이게 5년에서 10년 사이에 마무리가 지어져야 될 부분이야. 그러니까 투자 전략 시점을 보면은 현재는 1단계 후반부, 2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고 섹터 순환에 따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AI 전력 2차전지 등 중장기 산업, 그 유동성 확대 시 중소형 성장주에도 여기 굉장한 기회가 올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 보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아. 좀 자세한 부분은 뭡니까 이쪽에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눈이 강조하지만 아침마다 올라오는 아침 브리핑만 봐도 어느 정도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바닥을 잡는 데야. 막 올라가서 쫓아가면은 결국은 돈질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어도 향후에 올라간다면 내려오면서 분할 매수를 하는 이런 조건이었다면 금방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은 밝아요. 유동성도 풍부해요. 그리고 향후에 원달러 환율은 과거 이 프라자 합의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는 없지만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을 해가지고 상당히 재밌는 흐름이 나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은행에서 나중에 이거를 관리할 수도 있는 법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을 사도 이자도 받고, 우리는 일일이 예금을 해야 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은 스테이블 코인 하나에 이자를 주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준비들이 돼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출도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 은행들이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지금 대출 관련이나 여기에 안정성이 보장되는 이런 부분에 일단은 컨텐츠나 어떤 이런 구성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없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만 내놓으면, 아니 대출받을 기업이나 은행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가 주체가 되면서 가지고만 있어도 국채에 대한 이자를 쉐어하는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환율은 지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천천히 놓고 보면서 나중에는 당연히 달러 약세 워낙 강세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좀 더 정확한 부분은 자주 여러분들 뵈면서 방송으로 해드릴까 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시장을 보고 다음 주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 빅리치였습니다.